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6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8대0 전원 일치 판결로 파면이 되었습니다. 파면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은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 국민 신임을 배반하여 망상에 사로잡혀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대한민국을 작동하게 만드는 국회 선관위를 공격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헌법의 칼인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윤석열을 파면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국민 신임 배반자라고 했습니다. 국민 신임 배반자를 줄이면은 국민 배반자가 됩니다. 그 국민이 주권자니까 국가 배반자가 됩니다. 헌법 배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 4개월 동안 결사옹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도 국민 신임 배반 정당, 더 줄이면 국민 배반당, 더 줄이면 역적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감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입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6월 3일에 조기 대선 투표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는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 배에서 탈출할지 아니면은 힘이 빠진 선장과 함께 그냥 침몰해가지고 운명을 같이 할지 그 선택이 또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의힘 경선의 시간도 한 3주 내지 4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 아까운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힘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국민을 향해서 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극렬 지지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극렬 지지층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계엄을 옹호하는 반법치 세력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반사실, 반과학적 사고를 가진 세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쟁이죠. 헌법을 부정하면은 이건 반역이고, 거짓말을 하면은 이건 선동꾼 아닙니까? 반역, 선동으로 점철된 비상식적 세력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현직 보스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의 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윤석열을 계속 국민의힘이 따라간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는 끝나는 거죠. 국민의힘은 정치 도의상으로 말한다면은 후보를 내지 않아야 됩니다. 뭐 아마 당헌당규에 그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귀책 사유가 우리 당일 경우에는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슬그머니 고쳐가지고 출마를 가능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비상계엄령을 펴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그리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사람, 그 때문에 지금 발생한 이 조기 대선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낼 도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칙대로 한다면은 후보를 내지 않고 다른 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당이라면은 이 자유진영에서는 개혁신당 이준석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후보 내지 않겠다. 그러나 보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준석, 또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에 국민의 힘을 이끌고
대선, 지방선거를 이긴 전력도 있으니까 국민의힘과의 과거 의리관계를 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우리는 후보 내지 않고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하면은 그게 뭐 좀 이상하게 보일 리도 없습니다. 또 이준석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공동 후보가 된다면은 가장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대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히 세대 교체, 40대와 60대, 그리고 사법 리스크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대결. 그러다 보면 정치 교체, 세대 교체, 문화 교체,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 위기 속의 생존 전략, 국가 생존 전략을 추구하는 또 IT에 밝은 전문성이, 그 방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러면은 정치의 언어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전략공천이죠. 전략공천을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도 전략공천을 한다. 즉 이준석 대표를 미는 전략공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재미있는 게임이고 기대해 볼 만한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적 상상력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이길 사람이 있느냐? 이길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과연 후보로 선택될 수 있느냐? 이런 걸 두루두루 살펴보면은 차라리 이준석 후보를 자유진영의 선택으로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한번 해볼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는 또 하나가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한 국민 변호인단을 향해서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러분이 이 경우에는 국민이 아닙니다. 지난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다. 풍찬 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 대통령이 할 이야기입니까? 파면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웠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말살하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즉 국가의 통치 구조를 뒤흔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했다. 그래서 파면한다고 했는데, 이 윤석열 본인은 자신과 지지층이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웠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를 위해서 싸운 겁니까? 주권을 위해서 싸운 겁니까? 아니면 국민 주권을 말살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처단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포고령으로 비상계엄령을 실시하려다가 적발되어 가지고 전원일치 8대 0의
선거로서 파면이 된 사람 입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란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는 이어서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못 오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범죄, 탄핵 심판에서 파면된 것은 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비슷한 건으로 형사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지금 불립니다. 이제부터는 피고인이 되는 거죠. 피고인. 아니, 이 사람이 자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반역적 국민 배반 행위, 헌법재판소의 그 선고 주문에 나오는 용이 국민 배반 행위, 국민 배반 행위에 대해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서 지지층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잘해보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윤석열을 아직도 출당이나 제명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사실은 조기 대선을 포기했죠. 조기 대선을 포기하면 좀 깨끗하게 포기를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슬기나 양보심 정도는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사라진 국민의힘이 마지막으로 좀 좋은 일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